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속이 터질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는 제 말만 반복합니다.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지만 묵직한 고집만은 철벽처럼 단단합니다. 처음엔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이해시켜보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설명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불타오르고 나는 점점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내가 말을 잘 못했나?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야 했나? 이런 자책과 미안함,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대화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따뜻하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그 사람은 이미 귀를 닫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겐 설득하지 마세요. 단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38살 택시기사 민철 씨는 최근 오랜 단골 손님 한 명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손님은 6년 넘게 단골이었고 처음엔 말을 잘 트는 좋은 분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철 씨가 어떤 얘기를 꺼내도 늘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민철 씨가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애들은 그냥 학원 뺑뺑이 돌려야 된다고. 넌 왜 늘 이상하게 판단하냐? 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 순간 민철 씨는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구나. 난 고민을 나누고 싶었던 건데 이 사람은 또 나를 평가하고 있었구나. 상대는 공감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대화는 늘 비난과 지적으로 끝났고 결국 민철 씨는 그 관계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긴 말도 부드러운 설명도 따뜻한 진심도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두 마디면 됩니다. 더 설명하지 마세요. 더 설득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 이상의 말은 여러분의 에너지만 소모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상대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럴 때는 길게 말하지 마세요. 설득하려 들지도 마세요. 단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그건 당신 입장이죠. 두 번째,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두 문장은 논쟁을 피하면서도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 두 문장이 왜 효과적인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그건 당신 입장이죠. 이 말은 얼핏 보면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긋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의견을 내면 그걸 틀렸다고 단정짓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빠지는 공통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고, 다시 설명하고 설득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말은 점점 길어지고, 논쟁은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채 지쳐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 입장이죠. 이 한마디는 설명을 멈추고 논쟁을 끊고 상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42살의 카페 운영자 최성호 씨는 최근 단골 고객과의 관계에서 이 문장의 효과를 직접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고객은 자주 와서 가게 운영 방식에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메뉴 구성은 별로야. 왜 이런 걸 파세요?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엔 조명을 꺼야지.
전기세 아까워요. 성호 씨는 처음엔 조언이라 생각하며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 고객의 말은 간섭을 넘어 통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객이 카운터 앞에서 이 커피 맛 요즘 좀 떨어진 거 알아요?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을 때 성호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고객님 입장이죠. 그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조용해졌고 고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고객은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게 되었고 가게 분위기도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왜 효과적인가? 그건 당신 입장이죠. 이 말은 상대의 말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을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히 말할수록 그 파급력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며 상대를 말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 끌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짧고 정확한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두 번째 문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문장은 또 어떤 힘을 가졌는지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짧고 단단한 말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말은 특히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지만 더 이상 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흔들고 지배하고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길게 말하지 마세요. 설득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하세요. 그건 당신 입장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순간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짧고 단단한 말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특히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지만 더 이상 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때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라는 말과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두 문장이죠. 이 말들은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경계의 언어입니다. 왜 이 두 문장이 중요한가? 이 두 문장은 말싸움을 끝내는 정중한 무시와 같습니다. 말투와 표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빽빽거리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담담하고 조용하게 한 번만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후 상대가 말을 이어가도 반응하지 말고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나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이 말들은 논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권위를 주지 않는 매우 지적인 표현입니다. 맞다, 틀리다의 싸움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관점 차이를 인정하지만 내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50대 직장인 박수연 씨는 오랫동안 함께 일한 팀장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팀장은 늘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주장하며 내 생각은 너무 감정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내가 옳으니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수연 씨는 처음엔 팀장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으려 길게 설명하고 변명했지만 대화는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또다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 수연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팀장님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말을 잇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마디 덧붙이고는 조용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이후로 팀장은 수연 씨에게 예전처럼 훈계하거나 강요하지 않았고 수연 씨도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경계. 왜 설득보다 경계가 더 중요한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마다 인지적 필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각자 살아온 경험, 신념, 감정에 따라 세상을 보는 해석 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똑같은 사실도 각기 다르게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상대가 이미 자기 해석만 옳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말은 마치 벽에 공 던지기와 같아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설득에 집착하면 감정의 늪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끝없는 싸움으로 빠지게 되죠. 하지만 경계를 세우면 내 감정은 보호받고 상대의 무리한 말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화는 내가 끌려가는 말에서 내가 선택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말보다 먼저 나를 지키는 말을 배워야 한다. 오늘 말씀드린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두 문장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마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과 품위를 조용히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무기인 셈입니다. 마무리 실생활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할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선택을 합니다. 1. 계속 설명하며 설득하려고 한다. 2. 상대 말에 무력하게 끌려간다. 3. 화를 내거나 대화를 끊어버린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감정적으로 큰 후폭풍을 남기곤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두 마디를 담담하게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설득은 지치고 수용은 후회로 남으며 화내는 방식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48살 직장인 김도연 씨는 오랫동안 회사 동료의 끊임없는 충고와 간섭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 동료는 도연 씨가 무슨 말을 하든 항상 평가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미 끝났어야지. 왜 그렇게 결정을 못 내려?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들은 도연 씨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료가 또다시 왜 아직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도연 씨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입장이죠.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동료는 잠시 말을 멈췄고 이전처럼 강하게 간섭하거나 몰아붙이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로 도연 씨는 상대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짧게 대답하며 더는 말싸움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두 마디는 길게 설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도 적절히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 앞에선 지치고 상처받기보다 이 두 문장을 담담하게 연습해 보세요. 그건 당신 입장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긴 말은 입만 아프게 합니다. 이 두 문장은 자신의 삶에서 감정의 방패처럼 쓰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방식에 계속 간섭한다면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가장 먼저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가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을 들이대며 설명하려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짧게 되뇌어 보세요. 이 두 문장은 대화를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성숙한 대응법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자주 사용하다 보면 내면이 조용히 단단해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말투는 반드시 담담해야 합니다. 감정을 섞으면 상대가 논쟁의 빌미로 삼습니다. 둘째, 말한 뒤에는 침묵하거나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굳이 길게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셋째, 자신의 입장에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눈치 보거나 불안해하면 상대가 틈을 파고들기 쉽습니다. 이 두 문장은 사람을 통제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그 자리는 나의 가치이고 나의 시간이며 나의 감정이 담긴 공간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설명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반복하며
상대의 말엔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만 고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에 놓입니다. 계속 설명하며 지쳐갈 것인가? 침묵하며 감정을 삼킬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터뜨려 관계가 틀어질 것인가?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두 문장은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해답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짧은 두 마디는 말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품위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저 벽일 뿐입니다. 그 벽 앞에서 계속 두드리며 상처받지 마세요. 이해받지 못한 말은 그 말을 하는 이의 마음만 멍들게 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능숙히 흘려버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설득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나를 지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마디는 그 누구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세우는 가장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입니다. 옛 장자께서도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자는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침묵으로 경계를 짓는다. 설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이제부터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길 바랍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히 말하세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두 마디면 속 터질 일도 감정 상할 일도 없습니다. 이 두 문장이 여러분 일상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소중한 언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하며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또는 참느라 속상했던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